저는 메가 트렌드와 패러다임이라는 관점에서 미래를 들여다보는 그런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발표 자리에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앞에 이제 그 발표에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아마 많은 분야의 어떤 산업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그 산업 성장 동력으로서의 산업이나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점 혹은 안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20세기 한국의 눈부신 성장 그 이면에는 눈물 젖은 빵이 있었죠. 그 눈물 젖은 빵의 내면에 있는 어떤 삶의 관점은 열심히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산업자본주의 시대는 잘 맞았죠. 그래서 한국인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산업자본주의를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공적인 어떤 그 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도 여전히 저렇게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으로 열심히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21세기에 나가야 할 방향이 우리가 바라보는 메가트렌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알맞은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준비된 것이 좋은 관점일까? 이런 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20세기에 성공한 것과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덜 준비된 측면이 바로 관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점에서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의 성공은 조직사회 패러다임에서의 성공이었다. 조직사회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사회적 성장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조직적 관점에서 해왔다는 거죠. 이 조직적 관점은 정부 주도하에서 혹은 대기업 주도하에서 성공적으로 해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개인사회 패러다임이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여전히 이미 3만 달러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시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덜 일하고도 생산성이 높은 나라들의 특징은 뭘까요? 바로 개인 생산성이 고양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조직 생산성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기업에 들어가면 못 견뎌하는 이유가 월급을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조직사회 중심적인 패러다임이 여전히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20세기의 산업자본주의 사회는 선형사회예요.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오고 얼마나 잘 조직적으로 꾸며냈는가에 따라서 효율성이 결정돼서 성과도 결정됐던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21세기는 글로벌한 경쟁 체계고 디지털이라든지 나노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숱한 새로운 테크놀로지 때문에 선형사회적 발전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복잡계의 특징인 비선형사회 초기 조건만 만들었지 엄청나게 많은 변수 때문에 미래가 제대로 예측되기 힘든 이런 사회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초기 조건만이 사실 만들어지지 나머지는 미리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선형 사회에서는 초기에 사소한 움직임만 보고도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에너지의 미래가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을 때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드론 봤는데 드론 산업이 얼마나 성장할지가 제대로 예측되지 않아도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초기 조건에 과감한 도전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바로 이런 지점에서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부가 2018년까지 초중고생들한테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계획을 내놨죠. 그런데 이 인재들을 에스토니아가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인구 130만 분이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저기서 이 레지던시라는 프로그램을 하죠. 그래서 저 프로그램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더라도 $50만 주면 신분증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 이 신분증 가지고
법인도 설립할 수가 있고 은행도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국민이 아니더라도 은행에서 예금도 설립할 수가 있고 세금 신고도 15초면 끝난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 회사 주소 이전을 하려고 했더니 법인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법인 인감 증명서는 반드시 등기소 가서 떼어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소 이전만 하려도 반나절은 허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기는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50만 내면 은행 통장도 만들고 법인 설립도 하고 주소 이전도 하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이미 설립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인재 양성을 해놓으면 그 인재들이 저희 가서 법인 설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변화의 와중에 우리가 정말로 메가트렌드 관점에서 조직사회라든지 그런 과거의 선형사회 이런 데서 벗어나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보이는 테크놀로지와 산업에만 주목할 게 아니고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관점, 우리 삶의 규칙의 변화 이런 데 기반해야만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